자, 오늘은 뭐냐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이 단원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2차 함수 알죠? 2차 함수 알죠?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한 개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알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 계산하는 그 녀석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수업 배우고 나니까 하나가 확장이 됐어. 원래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무슨 해가 없는 거라고? 실근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와서 복소수까지 인정을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부분만 이제 차이가 있었고,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두 개를 갖다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중학교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오케이? 첫 번째 1번입니다. 조금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1차 함수가 있어요. 이번에 2차 함수 아니고 우선 1번은 2차 함수야. y는 2-m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생겼을까? 말을 잘못한 것 같다. 2차가 아니라 1차죠. 1차.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1차 함수니까 직선이니까 쭉 갖다 그으면 되지. 근데 그 쭉 갖다 긋는 거를 이렇게 그을지 이렇게 그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지금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인 2-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자, 어쨌든 왼쪽의 그림일 수도 있고 오른쪽의 그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범위를 정의하고 제한해 놓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어.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 이퀄 2야. 반대로 이게 감소하는 1차 함수라면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 이퀄 2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가 저 주어진 보라색 범위 안에서 y값이, 다시 말해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쟤네가 x축보다 위쪽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x축을 기준으로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y가 양수, 아래에 있는 건 y가 음수니까. 맞아?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든 어떤 그림을 보든 간에 여기는 요 1차 함수를 fx라고 하고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면 당연히 이 함수 값들은 다 양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네. 계산해 볼까요?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는 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m 마이너스 3m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보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f의 2는요.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4-2m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m 더하기 5인데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이고로 연결되었으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2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렇기 때문에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5m이 5보다 작고 그래서 양변 5로 나누면 m이 1보다 작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m이 1보다 작은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건 더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이고니까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부호가 다른 하나는 하고 물어봤는데요. 이제 2차 함수를 갖다가 분석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첫 번째, A가 양수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잠깐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로 C가 음수인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가 양수인 거,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C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까? C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Y축과의 교점. X가 뭐일 때 나오는 거야? 0일 때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X가 0일 때가 언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C가 음수면 X가 0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점이 0,C고 그 0,C가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C가 양수라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놨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 요렇게 있는데 지금 Y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이 0,C가 되어서 그것이 원점보다 위쪽에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저 2차 함수? 왜 우리가 그 2차 방정식 풀 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y는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정리하려면,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우선은 묶어.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1을 해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없었던 1을 갖다 더하면 안 되니까 다시 빼야 되지. 여기서 1을 빼야 되는데 그게 괄호 안에 있는 거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앞에 있는 2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 설정이 되는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인 상태의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일반화시켜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면요. a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입니다. 얼마 더 해야 될까?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절반, 2분의 1 갖다 곱하는 거니까 2a분의 b의 제곱을 갖다 곱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고 다시 갖다 빼는데 a랑 갖다 같이 곱해줘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고 그 다음에 원래 플러스 c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고등학교 올라가면 죽었다 맨날 저런 것만 해야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안 외워도 됩니다. 외우지 말고 뭐만 하나 기억해 주시냐면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물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건 a 값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기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어쩌고 저쩌고, 뭐 물론 이 어쩌고 저쩌고 뒤쪽에 있는 요 값이 되겠죠. 맞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그게 뭐니까?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축의 방정식이 x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건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습니까? 뭐에서 풀면 돼요? 인수분해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녀석을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거냐면 얘가 x-3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해가 x는 3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갖다 그려봅시다. 아까 빨간색으로 써놨을 때는 2차 방정식이었지. 그 2차 식에다가 y는 하고 붙이니까 뭐가 돼? 2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얘를 갖다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인수분해를 하고 x-3하고 x 플러스를 두 녀석의 곱으로 표현되니까 얘가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1,0하고 3,0를 지나는 2차 함수다라는 것까지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2차 함수를 갖다 그릴 때 x축과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두 개의 점의 x좌표가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에 해로 표현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축이랑 만날 때가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에 보니까 2차 함수를 놓고 여러 가지를 조금 고려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 얘가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죠. 얘가 지금 2분의 1입니다. 이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요. 1번부터 한번 그 보기들의 부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얘가요. 아래로 블록하죠. 맞습니까?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가기 전에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C의 부호를 보라 그랬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네. C는 X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이 0,C가 되는 건데 그게 원점 0,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C는 뭐가 되는 거다? 음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가 축이죠. 축이 X가 얼마일 때 나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잖아. 아까 외우라 그랬지. 그리고 부호를 우리가 지금 판정을 해놓은 게 a는 양수래. 이거 양수야. 2a도 양수야.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b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음수. 답은 몇 번이니? 3번이겠네. 어차피 다른 것들 뭐 부호가 같을 테니까. 근데 한번 확인은 좀 해봅시다. 그러면 4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언제 나올까요? 여기는 이 참수에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나오겠지. 이해돼?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쯤이 1이야.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점이 하나 있을 거야. 이게 1,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근데 이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y좌표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죠. 이 2차 방정식이 x축이랑 몇 번 만나고 있어요? 2번 만나죠. 맞습니까? 실근이 2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겠네.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은 모두 다 양수였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갖다가 더해줘야 되는데 x 앞에 마이너스 2k가 있으니까 2로 나눠서 제곱하면 얼마를 갖다 더해주란 얘기입니까? k제곱을 더하고 없었던 k제곱을 더했으니까 다시 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18이다.
자, 그래서 얘는 정리를 좀 해보면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8이고요. 그래서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8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8인데 이게 그래프의 사분면을 조금 그려보시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분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얘가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족시키려면 x좌표인 k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인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8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가 뭐로 잠깐 바뀌냐면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나오거든. 2차 부등식.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8이 0보다 크대요. 귀찮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합시다. 우리는 k제곱 앞에 붙어있는 게 1인 게 편하니까. 대신에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할 거면 뭘 반대로 바꿔줘야 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가능하죠?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인수분해 합시다.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근데 k 마이너스 6이랑 k 플러스 3 갖다 곱한 게 2차식이잖아. 그래서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 아닌가? 왜냐면 k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얘가 축이랑 어디서 만날 거냐면 마이너스 3과 6에서 만나겠죠. 맞아요? 근데 저 식에서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0보다 작아야 된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뭐야? 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데 색칠해 볼까요? 여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래서 얘하고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 아까 앞쪽에 m값 범위 구할 때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하고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다.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차 부등식 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요. 미안해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6b 마이너스 13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대요. 자, 이건 뭐냐면 2차 함수인데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한 번 만난다는 이야기고 이게 꼭지점이 x축과 만나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있을 텐데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절반의 제곱 그럼 4a 제곱이죠. 다시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6b 마이너스 13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x 더하기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6b 마이너스 13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계산 한 번만 해봅시다. 우선은 귀찮으니까 저기 있는 저 식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먼저 갖다 곱할게요. 그러면 4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b 더하기 13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좀 구성을 해봅시다. 4a제곱 마이너스 8a니까 4로 묶어주면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을 더했다가 다시 빼니까 마이너스 4가 하나 생겨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니까 절반의 제곱이면 9가 필요할 거고, 없었던 9를 갖다 더했으니까 다시 갖다 빼야 될 것이고, 원래 있었던 13을 갖다 더한 게 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날라갈게.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13이 어쨌든 계산하면 0이니까 얘가 정리하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요. 4 곱하기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제곱을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된다는 이야기는 둘 다 뭐가 된다는 이야기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1이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는 1이고 b-3이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b가 3이다. a는 1, b는 3.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문제의 상황이 여기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였죠. 맞습니까? 접하면 x축이랑 몇 번 만나는 거죠? 한 번 만나죠. 맞습니까? 근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로 바뀐다고 얘기했냐면은 2차 방정식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번 만난다는 이야기는 근을 몇 개 갖는다는 얘기야? 한 개 갖는다는 이야기지. 한 개의 근이 뭐야? 중근이죠. 중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뭐면 돼? 0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2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생각할 때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는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거 이퀄 제로의 판별식 D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x 앞에 붙어 있는 계수가 4a니까 굳이 그 판별식 D 할 필요 없이 짝수 공식 4분의 D로 계산해도 상관없죠. 그럼 이게 절반이 되면 2a가 되니까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a인데 x제곱 앞에 어차피 1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갖다 붙여버리시면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b 더하기 13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네요. 그게 여기는 얘랑 똑같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하면 굳이 지금처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반화 시켰을 때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 이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첫 번째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한 점만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인 것이고, 세 번째 안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요.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4인데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얘가 x축이랑 만나는데 그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2고 하나는 b래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얘를 보고 판단하면은 2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나니까 x-2하고 x-b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 전개시키면 x제곱 빼기 2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2b가 되는데, 이 식이나 위에 있는 요 식이나 서로 같은 식이니까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계수, x 앞에 붙어있는 계수, 그 다음에 상수끼리 서로 같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x 앞에 누가 붙어있냐? 마이너스 a가. 밑에 거는 마이너스에 2 플러스 b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a는 b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b가 14니까 양변 2로 나누면 b가 7이 되겠죠? a는 9가 될 겁니다. a는 9, b는 7. 두 개를 갖다 빼니까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이차 함수가 있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3k 더하기 2입니다. 이거에 의하여 잘려지는 x축의 길이가 3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x축이 있어가지고 이 x축에 의해서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가지고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나는 두 개의 점을 앞에 거는 알파, 뒤에 건 베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베타에서 알파 빼면 당연히 얼마가 된다고?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귀찮게 문자를 두 개 가져갈 필요도 없이 베타를 알파 더하기 3으로 갖다 고쳐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여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알파 플러스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2차 함수로 생각하지 말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3k 플러스 2 이퀄 제로라는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 대신에 뭐가 된다는 거? 알파 플러스 3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써야 돼? 대부분 중학교 때도 방법이에요. 근데 방법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2차 식이 막 나오잖아. 그거 말고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뭘까요? 근, 화, 그래서 얘기했으면 다 얘기했지 않았나? 근과 계수화의 방법. 처음 들어보냐? 처음 들어보니? 도저히 처음 들어보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근과계수화의 관계 이해가 안 했나? 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한 번 더 할게요. 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제로가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자, 관계가 무슨 관계였냐면은 근하고 계수가 갖는 관계죠. 맞습니까? 근이 누구예요?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죠. 계수는 누굽니까? A하고 B하고 C가 계수죠.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알파하고 베타 두 근을 갖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개의 근을 갖다 곱한 건 뭐가 되는 거냐면 A분의 C가 됩니다. 뭐 그렇대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이 뭔가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니? 근이 뭐니, 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게 근이야. 그러니까 이게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라는 건 있잖아. 여기는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식이랑 끝에 있는 식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에 있는 식은 x제곱 없을 때 뭐가 붙어있어? a가 붙어있지. 얘를 전개시키면 그냥 x제곱이죠.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죠? 똑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a만 한번 갖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을 때요. 지금 여기는 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하고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서로 같은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전개시켜 볼게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걸.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 곱하기 전개하면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전개시키면 a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맞아? 근데 이 식이랑 이 식이 서로 다른 식이니? 같은 식이잖아. 맞아요? 똑같은 건데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거지. 그런 애들이 이름이 뭐냐면 항등식이죠. 항등식. 서로 같은 식.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이나 아래쪽에 있는 식이나 항등식 서로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사실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x제곱 앞에는 얘도 a가 붙어있고 얘도 a가 붙어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거고 x 앞에 얘는 b가 붙어있고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붙어있어. b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 다음에 상수가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c가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야. 그래서 양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다? a분의 c가 되는 거다라는 위에 있는 공식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그런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공식을 이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인데요. 인수분해 할 건가요? 안 되죠? 인수분해 되는 게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근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분의 c니까 3k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2알파 더하기 3이 k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3k 더하기 2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k를 여기는 요 k에다가 쏙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3 곱하기 2알파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개시켜보면 6알파 더하기 9 더하기 2가 되니까 즉 6알파 더하기 11이니까 얘랑 서로 같은 거잖아.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1이 0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정말 짜증나는군요. 근데 문제 가만 보니까요. 모든 실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실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라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식을 알파가 아니라 k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으로 갖고 와서 잠깐 다시 써볼게요. 2알파 더하기 3이 k고요.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3, 즉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였었는데 이게 3k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2알파가 k-3이고 알파가 2분의 k-3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한번 좀 해보시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k-3 곱하기 여기는 이 알파에다가 3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면 2분의 6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분의 k 플러스 3으로 바뀔 겁니다. 그게 3k 플러스 2고 전개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9 k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3을 갖다 곱한 결과치고 분모에 4가 있었으니까 우변에다 갖다 곱해서 이제 12k 더하기 8이 될 것이고요.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7 이퀄 0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모든 실수 값들의 합은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k1과 k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오늘 딱 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y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하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뭐 한대요, 여러분? 접한대. 접하는 게 뭘까? 한 번 만나는 거 말하는 거지. 맞아? 스치듯 지나가는 거.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가 이제 이렇게 스치듯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두 녀석의 교점을 계산해 보면 즉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하고 x 플러스 1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저 x 더하기 1을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좀 해봤을 때 x제곱 플러스 k-1 곱하기 x 그리고 더하기 k-1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k-1의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앞에 1이 붙어있죠? 곱하기 k-1이 제로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할 때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지금 두 개씩 다 k-1이 보이니까 k-1로 묶어내 주시면 k-1과 k-1 하나 남은 거 마이너스 4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k-1과 k-5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k가 1 아니면 k가 뭐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실수 k값 모두 다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교점? 만약에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해도 이게 y는 ax 플러스 b고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잖아요. ax 더하기 b가 mx 더하기 n과 같다. 왜냐면 두 개가 만나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도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애가 하나가 있어서 그 두 개가 같다고 놓고 계산을 하는 거야.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5다. 한쪽으로 넘겨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제로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두 개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가 1이거나 x가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이 x의 값들이 결국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2차 방정식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